교재는 54페이지 피시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마지막에 진짜로 봅니다. 검사는 안 하지만 쪽지 시험은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쪽지 시험 볼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 것 중에서는 쪽지 시험 보는 거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있었죠.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누구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라고요? 남 보여주는 거.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 쪽지 시험은 요거 보기로 했었죠. 첫 번째로 무슨 특성이요? 지적 특성. 그래서 두 가지 있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그걸 뭐라 그래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 무슨 성이요?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종류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로서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 다음에 왜 이래? 이런. 왼쪽을 뭐라 그랬어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의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수익의 증가, 차변의 수익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 증가, 대변의 비용의 뭐요? 감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있었어요? 10가지.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교재는 54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어저께 한 것 중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확률은 한 10년에 한 문제 정도? 그래서 나오기는 하는데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거를 썼었잖아요. 뭐를 썼었죠? 장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다 수기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장부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장부를 거의 안 쓰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장부를 만들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저희가 간단하게 요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요걸 가지고 저희 마지막 시간에 어저께 잠깐 분계 연습했었죠.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이제 전기라고 하는데 요 분계하는 데를 뭐라 그러냐면 분계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주요부라고 있을 겁니다. 54페이지에. 그래서 주요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계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아는 장소기 때문에 분계. 그 다음에 전기하는 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중요는 한데 우리가 직접 작성은 안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표액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실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3전표를 써요. 몇 전표를 쓰신다고요? 3전표. 그래서 세 가지란 뜻입니다. 종류가. 그래서 돈 나가면 출금 전표.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 입금 전표.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전표. 이렇게 총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표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요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금의 뜻이 뭐죠? 돈이 뭐 한다? 나간다. 입금은요? 돈이 들어온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물건을 살 때 현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결제가 많아요? 카드 결제가 많죠. 그런 현금이 없는 거래들은 요걸로 하는 거예요. 무슨 전표요? 대체 전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출금 전표는 돈이 나갈 때,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있을 때요? 현금이 있을 때. 우리 나가면 어저께 제가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입금 전표는 반대로 돈이 뭐 할 때요?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 그랬어요? 차변. 그 다음에 대체 전표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을 때. 요즘에는 이거 많이 씁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하면은 현금으로 안 받아요. 통장으로 들어오지. 그리고 우리도 돈이 현금으로 안 나가잖아요. 어디에서 빠져나가죠?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이런 것들은 무슨 전표가 되는 거세요? 대체 전표. 그래서 실무 가시면 요즘에는 요거 두 개 쓰는 데들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소비할 때 웬만하면 현금 거래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카드 거래를 많이 하지.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현금 거래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카드 쓰니까 확실히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드 안 쓰면 돈 100원이라도 더 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마트 가지 마세요. 왜냐면 대형마트 가면은 뭐 저도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충동 구매 하잖아요. 안 사도 될 건데 돌아다니다 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게 전문 용어로 시발 비용이라고 있어요. 열받아서 쓰는 거. 시발 비용. 아니 근데 진짜 인터넷에 치시면 있어요, 용어가. 시발 비용 있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관련 용어로 해갖고 그 코로나 때문에 열받아서 돈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발 비용은 열받아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론은 보복성 소비죠. 둘 다. 근데 그런 것만 줄여도 실질적으로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것만 줄여도 좀 돈은 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요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시산표. 요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시산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차변에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대변에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100만 원. 요게 가장 회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산표라는 게 차변 대변이 맞냐 틀리냐 보여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거기 5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합계시산표, 그 다음에 잔액시산표,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총 3가지 있으시죠? 그 3가지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중에 회사 가시면 뭘 쓸까요? 이 셋 중에 하나 쓰거든요. 뭘 써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잔액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설명을 왜 하냐면은 회사 가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 그러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장. 뭐 합장 갖다 줘. 그러면 이거 갖다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갔더니 합장 갖고 와. 그러면 요거 뽑아다 주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근데 진짜 모를 때에는 그냥 물어보는 게
예, 더 나아요. 괜히 안 물어보고 딴 거 했다가 나중에 더 크게 혼나는 것보다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게 가장 어때요? 좋죠. 그래서 제가 뭐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격증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내가 그쪽 일을 하기 위해서 용어나 이런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컴퓨터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 교재 뒤로 넘기다 보면 막 장부 작성하는 거 나오거든요. 저희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건 시작 안 했어요. 제대로 된 거는 몇 페이지부터냐면 82페이지부터가 제대로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요런 게 있다. 그 정도만 볼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단 시험 얘기를 먼저 하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와요. 공부하시는데 가장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요거는 암기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해 능력도 필요해요. 그 두 개가 안 되면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최종 목표는 하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 말고요. 공부할 때는 이제 시험에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하는 거고 회사 가셔서 요거 배우시면은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결산을 못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다수로 가야 돼요? 소수로 가야 돼요? 소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 그만두면 뽑을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면 내 몸값은 올라갑니다. 근데 나 그만두면 내일 바로 뽑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몸값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남들 안 하는 거, 희소성 있는 거, 이런 걸 하시면은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봤었는데, 우리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앱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이 전국에서 스마트폰 앱 수업을 처음 한 학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아요. 지금은 프로그래밍 하는데 웬만한 데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있는 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강사들도 없었고 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개강을 하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개강을 하려고 사람은 모아놨는데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스카웃돼서 넘어갔거든요. 얼마 받나 수소문을 해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1시간에 15만원에서 20만원 받는데요. 그럼 15만원 받는다라고 치면 저희가 평균 하루에 8시간 일해요. 그럼 15만원에 8시간이면 하루에 120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은 20일입니다. 120에다 20 곱하면 2,400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땐 강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남들보다 빨리 하거나 남들이 못하는 거 이런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실제 쉽진 않잖아요. 근데 회계 쪽에서는 요게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월급으로 치면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1000만 원 이상, 똑같은 직급이더라도. 근데 이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줘요? 이거 가르쳐 줬다간 자기 목숨도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잘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세무사 사무실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 가면 결산 무조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수 있는 게 중요는 한데 어쨌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돈 더 주는 거지 쉬운 거면 돈 더 줄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나는 돈 욕심이 있어 그러신 분들은 꼭 나중에 회사 가셔서 결산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이직할 때 월급이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실 거예요. 뭐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결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잘 들어주시고요. 82페이지 여기부터 진짜예요.
그래서 82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내일 또 하긴 하겠지만,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 지세요. 근데 요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 그랬었죠? 1년. 그래서 1년 안에 없어져. 그러면 유동. 1년이 넘어가. 그러면 뭐요? 비유동.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당좌하고 재고. 요건 무슨 기준이라 그랬어요? 판매 기준. 그래서 판매할 거면은 재고가 되는 거고, 안 팔 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도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총 네 가지로. 그래서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이렇게 총 자산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6가지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컴퓨터에 있어요. 프로그램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요런 건 있으니까, 제가 안 외우라고 하는 거를 뭐 외워도 지장은 없는데, 일단 그 외적인 거, 우리가 쪽지 시험 보거나 요런 것들을 일단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당좌자산이세요. 오늘 배우는 거. 그래서 거기 금융자산에 관한 기장 보시면 현금 및 뭐라고 있으세요? 현금성 자산. 요거 종류는 내일 쪽지 시험 봅니다. 근데 왜 보냐면 요거 시험 문제가 항상 종류 물어봐요. 그래서 종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내용은 저기 2장짜리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통화. 통화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화하고 지폐.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나라 주화 있잖아요.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00원까지. 10원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30원인가 35원 들어요. 그래서 10원짜리는 지금 없애려고 국가에서 계속 연구 중이고, 솔직히 이제 10원짜리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아무것도 못 사요. 뭐 과거에는 뭐 그 뭐냐 껌 낱개로라도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봉투 작은 거 하나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원의 가치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없앨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폐는 1000원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어요? 5만원까지. 그래서 저희 꼬맹이가 돈의 가치는 아직 잘 모르는데, 꼬맹이가 지금 7살인데 맨날 노래 부르는 분은 한 분 있어요. 심사임당. 5만원짜리. 그래서 맨날 돈 줄까 그러면은 심사임당으로 달라고. 근데 제 지갑에도 심사임당이 없어서 맨날 세종대왕 드리고 있죠. 근데 아직 모르니까 저기 1000원짜리 3장하고 만원짜리하고 바꿀까 그래요. 바꾸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좋을 때죠. 어쨌든 요게 이제 통화고,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거기 교재에 있는데 요 통화대용증권이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의 뜻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를 뭐라 그래요?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타인 발행 수표는 남이 발행한 수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기압 수표라고 있죠. 자기압 수표 누가 발행하죠? 은행이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해요? 은행. 그래서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막 이런 자기압 수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표 받으면 뭐처럼 쓰죠? 돈처럼 쓰잖아요.
예, 그래서 수표도 돈하고 똑같다라고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표 쓰기 좀 불편해요. 저도 뭐 최근 1년 동안에 쓴 적이 없는데 한 2년인가 전에 수표 받은 게 있어갖고 수표 썼다가 짜증이 좀 났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즘에는 수표를 이렇게 주면은 그 자리에서 돈 한 수표인지 바로 확인해요. 왜냐면 대부분 다 그 포스 기계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알바생들이 수표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잘. 그리고 진짜 한 10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직원분이 오셔갖고 근데 직원분도 안 해봤는지 한 두세 번 만에 하더라고요. 교육은 받았는데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표 쓰는 건 좀 불편해요,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그냥 바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돈하고 교환해 줬었잖아요. 요즘에 확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계수표. 요건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누가 발행하는 수표라고요? 개인. 근데 지금은 용어는 있는데 은행에서도 가계수표 발행을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만약에 개인들한테 수표 발행하게끔 하면요. 돈 없는데도 수표 발행할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 사람 욕할 때 한국 사람은 욕할 그게 없어요. 쪽팔린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유명하잖아요. 외국 나가면. 그리고 코로나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태국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바깥에 붙여놨대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출입 금지라고 아예.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곁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고 대한민국 사람은 왜 들어오지 말라 그랬냐면 노쇼가 심해서. 예약 다 해놓고 딴 데 가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심하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서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어야죠.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요거는 지금도 씁니다. 여행 갈 때 이제 수표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쓰는 거고 송금 수표는 지금 안 써요. 없어졌습니다. 송금 수표는 돈 붙일 때 쓰는 건데 요즘에는 돈 붙일 때 수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좌 이체하면은 바로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우편한 증서. 이게 뭐냐면 우편물로 오는 거예요. 종이가. 그러면 이 종이를 받아서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농협을 가면은 돈하고 교환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편한 증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돈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요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가져가야 될 돈이 있다. 그럼 국가에서 요걸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요 통지서하고 나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 들고 가면은 돈하고 교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화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요게 뭐냐면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그 다음에 요 사채는 러시앤 캐시, 미즈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채는 개인 사채고 공부할 때 말하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래요? 사채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준다라는 표를 뭐라 그러냐면 공사채 이자표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들고 은행에 가면은 뭐로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줍니다. 그래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처럼.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배당금 통지서는 이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전 주식 안 합니다. 주식 안 하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노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요거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요? 배당금. 그래서 올해 초에 삼성전자 주식이 꽤 올랐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삼성이 어쨌든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뭐냐면은
배당을 과거보다 많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이 줘야 그걸 받아서 뭐 낼 거니까요. 세금을 낼 거니까. 그랬고 연초에 삼성전자 주식이 꽤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을 뭐라 그래요?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거 뭐 주식하시는 분인데 일단 알고는 계세요. 예. 어쨌든 배당금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증권이라 그래요? 통화대용증권. 그러니까 가끔씩 요런 식으로 내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표현 올라가.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다 합쳐서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통장 갖고 계시죠. 그럼 그 통장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장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구불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두 가지가 나와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적금이나 이런 건 요구불예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불입을 해야만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금이나 그런 것들은 요구불예금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당좌예금은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 그랬죠? 수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통장을 만들면은 무슨 예금이 되는 거세요? 보통예금. 근데 이런 것들은 입출금이 어떻다? 자유롭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현금처럼.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 그래서 말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들었는데 2달짜리를 들었어. 일반적으로는 연도로 들잖아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적금을 2달짜리를 들었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2달이라는 기간이 어마무시하게 긴 건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2달은 엄청나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때까지 안 살 거예요.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100세까지 살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지금 거의 89세인가 90세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의료가 발전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이잖아요. 무슨 연구 중이냐면 사람의 몸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조금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세 시대의 2달은 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면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무슨성 자산이라 그래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갖고 장난 잘 쳐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산 문제 아니면은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그 옆에다 일단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결산. 그 다음에 결산은 요 나라입니다. 12월 31일 날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제가 결산이라고 적어드리면 나중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 85페이지 소액현금. 저희 시험에는 잘 안 내는 파트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말뜻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소액의 뜻이 뭐죠? 소액.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그래서 소액 현금의 뜻은 작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규모가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잖아요. 작은 회사에서는 대부분 격리 직원이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직원이 다 해서 6명이야. 그러면 6명 정도는 혼자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100명이야. 직원이. 그럼 격리 직원 한 명이 100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그 담당자한테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을 미리 줘요. 그러면 그 현금을 받아갖고 뭐 회식하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야근식 때로도 쓰고 이렇게 쓰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소액현금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전도금 제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돈을 미리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그거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소액현금 제도로 해갖고 한 달에 뭐 얼마 이렇게 줬었어요. 그러면 매달 말일날은 비싼 거 먹으러 갔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번 달에는 야근도 별로 안 했어. 근데 돈 남았어. 근데 어차피 이 돈은 내 돈 아니잖아요. 내 거면 가지면 되는데 회사 돈이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연말에는. 월말에는. 그때 처음으로 참치라는 걸 먹어봤죠. 그때 35,000원짜리였나? 점심으로 35,000원이면 싼 거 아니죠. 근데 먹으러 갔죠. 왜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쓰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엔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87페이지에 보시면 당좌예금 있어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초반에는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헷갈리는 거 똑같거든요. 제가 빨리도 해보고 천천히도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 빨리 하고 뒤에 가서 반복하는 게 더 유리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당좌예금은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 그랬죠? 수표. 그래서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이에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뭄에 콩 나듯이 거기 밑에 보시면 당좌차월이라고 있어요. 87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TV라고 해서 무슨 차월이라고 있죠? 당좌차월. 요게 나와요. 가뭄에 콩 나듯이 한 3, 5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당좌차월 설명을 좀 할게요. 당좌차월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무슨 통장이요? 마이너스 통장. 원래 통장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러면 얼마만 뽑을 수 있죠? 100만 원만. 근데 만약에 이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러면은 1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어도 200만 원 뽑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통장들을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좌차월이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좌예금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120만 원어치를 발행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좌차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교재 보시면 당좌수표의 발행은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거래은행과 담보물건 등에 제공을 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수표 발행 초과액을 지급 보장을 받는 것을 무슨 차월이라 그래요? 당좌차월. 그러니까 결론은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가 돈 빌려주는 걸 차입금이라 그래요. 무슨 금이라 그런다고요? 차입금. 차자가 빌릴 차자입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거를 무슨 금이라고 하세요?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89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딱 두 가지의 초점을 잡으세요. 하나는 암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뜻풀이. 그러니까 당좌예금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뭐를 할 수 있는 예금이다?
수표 발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셔야 오래오래 기억이 날 수 있어요. 89페이지 보시면 유가증권이거든요.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유가증권 관련돼서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어려워요 좀. 그래서 난이도는 좀 있는 파트인데 일단 시험에서는 웬만하면은 1년에 저희가 6번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3번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2장짜리에 정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의 뜻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 요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시다 보면 만약에 아버님이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야. 그러면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죠. 그럼 자식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식 때문에.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내가 자녀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회사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누가 1등이 되는 거냐면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등 되는 거예요.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주식이 되게 어때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데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맞죠? 네, 중견이나 대기업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을 가는데 중소기업 가시면 주식을 대부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 와이프, 그 다음에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척, 사장님 친구. 대부분 이래요, 안 그래요? 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갖고 있냐면 이 주식이 내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싶어. 근데 여기가 주식회사야. 그러면은요, 내가 만약에 삼성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에 말은 안 되지만 50%한 주만 갖고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를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주식을 가지려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진짜 돈이 많아. 그래갖고 그 우리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또 그 기업 사냥꾼 때문에 없어지는 회사가 1년에 몇백 개는 된대요. 이렇게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왕창 사요. 네.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거짓 정보 흘리면 주식값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리고 그때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PD수첩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종종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 송학식품이라고 있어요. 떡하고 막 이런 거 파는 회사 있어요. 거기도 회사 없어질 뻔했어요. 기업사냥꾼한테 당해갖고 라고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쓸데없는 얘기니까 아딸이라고 아시죠? 분식집. 네. 아딸이라고 있었잖아요. 아빠와 딸. 지금은 뭐예요? 네. 지금 저기 이영자 씨가 광고하는 거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니요, 치킨 말고. 무슨 그거였는데? 잠시만요. 아딸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딸 사장님이 이혼했어요. 네. 이혼해갖고 현재 아딸이라는 브랜드는 그 배우자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송에서 졌거든요. 그 배우자분이 이혼하면서 소송 걸었어요.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은 이 아빠와 딸에서 딸이 나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내 거다. 그리고 소송 걸어갖고 이겼었어요. 꼭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참 희한하게. 어디였더라? 제가 좀 이따 기억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 잘 외우시고요. 아, 맞다. 저거 감탄 떡볶이. 네. 감탄 떡볶이라고 있잖아요. 그 감탄 떡볶이가 옛날에 아딸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져갖고 아빠와 딸이었던 아딸 떡볶이가 다 바뀌었어요. 감탄 떡볶이로. 돈 있는 분들은 그런 걸로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아딸도 몇 개 보여요. 저도 갔었는데 거기가 그 배우자분이 하시는 데라 그러더라고요. 요거 종류 잘 외우시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서 단기의 뜻이 뭘까요? 단기. 네,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기라고 나올 때 있고 장기라고 나올 때 있어요. 요거의 기준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년 이내인 거예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만약에 단을 장으로 바꿨어. 그러면 1년보다 뭐하다? 길게 돈 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라고 나오면은 짧은 거, 장기라고 나오면은 긴 거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뜻이 뭐냐면 단기의 뜻이 뭐예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 다음에 매매의 뜻이 뭐죠? 네, 사고 판다. 네, 그래서 몇 년 안에 사고 판다? 1년 안에. 그걸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팔 수 있는 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요. 몇 년 이후에요? 1년 이후에.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저희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를 내가 뭐 하려고요?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론에서는 20% 넘으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은 회사 사장님들이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회사 생활하는 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해요. 뭐냐면 줄 서는 거 중요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래 다니고 싶으시면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쪽 파트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서류 중에 중요한 게 법인등기부 등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서류예요. 회계 쪽에서는. 왜냐면 대출 받거나 어떤 중요한 게 들어갈 때에 요거 두 가지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회 되셔서 요걸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써 있냐면은 우리 회사의 대주주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그 대주주 이름 보시면은 대부분 누가 1등이에요? 사장님들이 1등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장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이 대장이에요? 주식 많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 들어갔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어떤 한 명이 요거를 보관하고 있어. 담당자야. 그러면 그분이 실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요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공용으로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줄 서는 거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있었으니까. 제 친구가 지금은 도배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인천에서 개인택시 연합회에서 사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취업하고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회장을 뽑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나왔대요, 후보로.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 명한테 붙었죠.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회장이 안 된 거예요. 다 잘렸대요. 그죠?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 지원한 사람들은 다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한테 붙은 사람들은 다 잘렸대요. 그래서 제 친구도 잘렸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쉽게요. 단기매매증권에서 단기는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거.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입을 할 때 만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적금을 3년짜리 부었어. 그럼 만기일이 몇 년이죠? 3년이죠. 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내가 그 3년 동안 뭐 하겠다? 가지고 있겠다. 네. 요걸 뭐라 그래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종류 일단 외울 거예요, 저희.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3시부터 요거 관련돼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